안녕하세요. 데이터마이저 유준범입니다. 대한민국 앱생태계의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오늘은 로버트 월터스의 임주리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로버트 월터스라는 헤드헌팅 회사의 테크놀로지 게임 섹터의 팀장으로서 모바일 업계의 구인 구직을 돕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로프트, 엠비즈 등에서 근무를 하셨고 로버트 월터스의 게임 쪽 담당을 하시다가 현재는 테크놀로지 쪽 개발자 구인 구직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구인 구직 팁, 연봉 협상, 세일즈 노하우 등입니다. 회사 소개 좀 해주세요. 영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로버트 워터스라는 회사이고요. 이 리크루팅 쪽을 30년 이상 32년째 지난 8년간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펑셔널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약 45명의 컨설턴트 분들이 그 펑션에 맞는 전문 분야에서 인재 추천과 그리고 이직을 도움을 드리고 있죠. 얼마 전에 회사에서 캄보디아를 다녀오셨는데 네. 그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큼 잘해야 갈 수 있었던 건가요? 좀 많이 잘해야 하긴 하는데요. 1년에는 얼마 이상의 매출을 내야 되고 월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도 다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트립을 가게 되는 또 타겟이 별도로 익스트림하게 어떤 타겟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분기에 약 한 1억 7천 이상의 매출을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전체 1년에 5억 5천 이상의 매출을 내야 된다거나 그래서 글로벌 한 4,200여 명의 그 로버트 워터스 컨설턴트가 있는데 그 중에 선정된 한 약 100여 명들이 한 곳에 모여서 즐기는 거죠. 4,000명에 100명 정도면 한 2%? 네네. 와, 어떻게 하면 헤드헌팅, 세일즈를 잘 할 수가 있어요? 후보자 입장과 고객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후보자 입장이 되어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 채용하는 회사 입장이 되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내가 이 회사에 지원을 하고 싶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으로 나는 이러한 사람을 뽑고 같이 한 배를 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회사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돼 봐서 그 매칭을 하다 보면은 일단은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주 단위로 KPI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로버트 워터스에서 한 30년간 이제 많은 컨설턴트들이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그 KPI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개 이상의 이력서를 보내야 되고 몇 개 이상의 고객사를 새로 또 발굴을 해야 되고 몇 명 이상의 후보자들을 헤드헌팅을 해야 되고 이러한 그 KPI가 숫자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단순히 숫자만 이렇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그 숫자에 충실하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영업을 하시는 건데 많은 멸시와 무시당함과 그런 일십 그런 걸 당하는데 많이 힘들진 않나요? 그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다른 업종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릴 때부터 가졌던 꿈 자체가 세일즈 헌터, 세일즈 우먼 이런 거였기 때문에 세일즈 잡에서 벗어나서 다른 쪽으로 뭔가 이직을 한다?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멸시, 무시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렇구나. 내가 안 필요하구나. 지금 현재는. 다음에 두고 봐라. 약간 이런 거? 언젠가 네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넘기는 것 같아요. 저는. 콜드콜이라든지 이메일을 하잖아요. 네. 그때 반응률을 높이는 팁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라 해야 될까, 목소리가 이뻐야 될 것 같고요. 목소리가 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어프로치를 할 때. 그다음에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필요하게끔 하는 어떤 소재들을 자꾸 던져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헤드헌터라고 하면은 전화 막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들이 좀 호기심 있어 할 만한 용어들을 좀 던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분이 뭐 자바 백엔드 개발자다 이렇다 한다면 뭐 이제 일반적인 헤드헌터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 이해도에 대한 뎁스나 이런 게 좀 낮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후보자분들의 불만이 이제 다른 헤드헌터 분들은 잘 모르고 아무 포지션이나 준다. 근데 저희는 이제 워낙 개발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백엔드에 대해서 이제 막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요즘 트렌드는 뭐 이런 거 이던데 이런 것도 공부를 하시냐.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있었던 개발자 이벤트 같은 거 저희는 이벤트 많이 가니까 혹시 거기 가보셨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공통점들 혹은 호기심 있어 하는 것들을 막 던지다 보면은 그분이 이 사람 뭘까?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냥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백엔드세요? 프론트엔드세요? 아니면 뭐 게임사에 있다거나 이러면은 뭐 서버세요? 클라이언트세요? 사실 그거를 구분을 명확히 아는 헤드헌터 분들도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마켓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게임 개발자 같은 경우는 이거 해보셨어요? 뭐 게임 해보셨어요? 뭐 최근에 뭐 출시됐던데 어떠세요? 그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헤드헌터를 하시면서 얻은 인사이트라든지 뭐 흥미로운 정보 같은 거, 그런 팁 같은 거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변해요. 인더스트리가. 그래서 후보자분들이 이직을 할 때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가 부밍이 막 돼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 부밍이라는 게 이제 돈도 많이 유입이 되고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회사가 빨리 성장해서 매출이 막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이런 회사 쪽으로 이직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특히 이제 샐러리를 높이려면. 근데 후보자들 중에 좀 고집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나는 이것만 해야 돼. 나는 여기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봉 점프업도 잘 안 되고 약간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인더스트리 예를 들자면 한동안 게임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2010년도 이후 2016년도까지는 그래서 뭐 투자도 되게 많았고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이 이직도 많이 했었고 뭐 연봉 점프업들도 좋았는데 그 중에 이제 보다 보면은 항상 그 잘 못하는 회사들 뭐 투자를 잘 못 받는 회사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 예를 들어 뭐 이 사람 보고 그냥 이직을 한다 프로젝트의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뭐 투자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단순히 이 사람이 해보자 했으니 나는 뭐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직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연봉도 오르지가 않고요. 프로젝트 자체가 자주 막 이렇게 망가지더라고요. 뭐 론칭을 아예 못 해본다든지. 근데 이게 자기 혼자만의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론칭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론칭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험만 하다 보면은 약간 되게 우울한 상황에 빠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혹은 이 프로젝트가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헤드헌터가 구직자에 주는 가치는 뭔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돈이 들어오는 쪽의 흐름을 알고 있어요. 헤드헌터 분들이. 왜냐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고객사도 만나고 후보자도 만나고 그중에 되게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만의 인사이트로 소화를 하거든요.
그럼 이 회사 앞으로 뭐 어떻게 되겠는데? 이 프로덕트는 앞으로 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이드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게임 개발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발자분들 약간 서비스 쪽으로 이렇게 이직하시라고들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게임사 쪽에 계신 분들은 나는 항상 게임 인더스트리에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약간 깨드리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하나랑, 그리고 그 특정 고객사에 대해서 뭐 안에 계신 하이어링 매니저 분들이랑 다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성향의 사람을 선호하는지를 다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팁을 중간자 입장에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인터뷰에서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다 가이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다들 바이링구얼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 인터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미리 같이 연습을 해보는 역할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봉 협상이죠. 연봉 협상을 중간에서 해드리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수준에서 후보자가 희망하는, 아이디어하게 희망하는 연봉을 맞춰드릴 수 있게끔 협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평균 몇 프로나 높여줄 수 있나요? 10%에서 16%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좀 극단적으로 뭐 몇십 프로까지 인상된 케이스도 있나요? 네, 그렇죠. 저는 한 30%까지도 인상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올릴 수 있죠? 네, 뭐 이제 이것도 서로의 니즈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요즘은 스타트업들은 이제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킬셋이 잘 맞아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데, 로봇 헐텍스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친구를 대한다거나 그냥 그렇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애기 있으시잖아요. 네. 여러 명 애기 중에서도 뭐 애교 많고 하면 과자라도 하나 더 주게 되고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저희가 어떤 회사가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미치거든요.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한테 역으로 돌아서 이 사람 어떠냐라고 레퍼런스 체크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좀 미는 후보자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후보자는 왜 미는 거예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도큐먼트나 아니면은 인터뷰 상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거든요. 드랍을 하려고 할 때 이분 드랍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라고 하면 다시 보세요. 네. 사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은 리젝 통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리젝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사실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리젝을 했던 후보자가 한 6개월 있다가 이 회사 채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회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리퀘어먼트가 뭐 10가지였다면 한 7가지로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제 머릿속이나 아니면은 저희 시스템에 그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분 다시 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개월 있다가 다시 채용이 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학벌이 좋으면 이직하는데도 더 수월한가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 어떤 이직을 하다가 약간의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인더스트리를 막 옮겼다가 막 아니면은 뭐 세일즈 갔다가 뭐 프로젝트 매니저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학벌이 좋으면 그런 실패 경력이 약간 묻혀요. 왜 너는 뭐 그래도 똑똑하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될 때도 있고. 근데 개발자 같은 경우는 학벌도 학벌이지만 컴공을 했냐 안 했냐. 전공이요? 왜 그럴까요?
컴공하지 않고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좀 그 실력에서 조금 평균적으로 약간 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전공 안 했는데 진짜 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이제 연봉 수준도 다르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제 수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컴퓨터적으로 뭐 이렇게 굉장히 똘똘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영어 구사 능력과 연봉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3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분 있다면, 예, 한 다른 그냥 일반 개발자보다는 20-30% 이상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당한데요? 뭐 적진 않죠. 그런 이제 특정 니즈가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요즘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크루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 이쪽 담당하는 로버트워터스 컨설턴트들이 챗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 있는데 너네 나라에서 추천 줄 사람 있어? 그러면은 바로. 그러니까 해외로 이주를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툴이 네.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싱가포르에도 로보트월터스 있나요? 싱가포르 가시고 싶으세요? 네. 이럴 때 제가 이제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지금 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다. 이미 너무 많은 풀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서 살아남기에는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럼 호주는요? 호주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서 막 집값도 엄청 떨어지고 근데 채용이 많은 것 같아요. 좋네요. 집값 떨어지고 채용이 많으면 좋네요. 네. 기회가 있는. 40대 개발자 시장 상황은 어때요? 뭐 한국은 4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이직하실 때 큰 어려움은 없으신데 그래도 좀 나이가 많아요 하긴 해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근데 이게 뭐 1-2년 내로 연령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뭐 개발자에 대한 니즈가 너무너무 많아서. 회사가 로보트월터스를 고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 사람 찾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다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사실은. 그래서 후보자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고객사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사람을 찾아줘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어프로치하면은 아무리 뭐 수백 개의 헤드헌터를 쏜다 하더라도 사람 못 찾고 결국에는 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지금 너네 회사의 어려운 점 이거고 왜 사람 찾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이제 적합한 눈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팀 멤버 뽑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로보트월터스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리고 왜 로보트월터스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좀 회사 자랑이랑 이 포지션 자랑 좀 해주세요. 우선 저희는 한 만큼 굉장히 보상을 잘해주는 회사예요. 컨설턴트로, 헤드헌터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심어주는 회사인 것 같아요. 헤드헌터로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세일즈이다 보니까 그 세일즈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많이 시켜주거든요.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현재 디렉터 레벨에 있는 분들이 트레이닝을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뭐 리젝션을 핸들링을 해야 된다든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제가 퍼포먼스를 내게 되면은 그 보상이 명확한 거.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 그렇죠. 그리고 제대로 된 세일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실 헤드헌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급의 분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좀 더 쉬운 편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 뽑아요? 저희는 일단 세일즈 헌터 마인드가 강해야 돼요. 뭔가 셀프 드리븐하고 결과물을 확실하게 끝까지 만들어내는 헌터 기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약간 깡에서 오는 것 같아요. 스마트함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인더스트리 흐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가진 어떤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리크루팅 쪽으로 돈을 쓰는 회사들이 어딘지 또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스마트함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지금 현재에서 돈을 쓰는 회사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5년 전 나에게 주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직업을 바꾸는 기로에 섰을 때 뭔가 오는 것들은 이게 한 10점 만점에 6점, 7점이면은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년 전에 한번 너무 제가 이거 해보고 싶어서 어떤 특정 그거를 선택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특히나 이제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오는 거는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어떤 누군가가 얘 요거 잘하네 하면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공이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어프로치가 온다는 거는. 이때까지 살면서 깨달았던 내가 발견한 인사이트 같은 게 있어요? 일단 인생 다 살아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막 경쟁심 같은 거 많고 질투심이 많아서 막 누가 너무 잘 되거나 이러면 나도 열심히 했고 쟤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면 되게 배 아파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빨리 그 사람이 성공하고 빨리 막 치고 올라간다고 해서 끝까지 다 행복한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천천히 가서 뭐 더 나중에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직면에 있는 어떤 경쟁에서 내가 약간 뒤처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요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거. 구인 구직자다 또는 주리님과 함께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은 어떻게 연락을 하면 되죠? 네, 주리림이고요. JOORI.LEEM @robertwaters.co.kr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